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YF-118G 버드 오브 프레이, YF-118G 버드 오브 프레이는 보잉사가 1990년대 후반 비밀리에 개발한 실험용 스텔스 항공기로 미국의 차세대 은밀 전투기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 플랫폼이었다. 이 기체는 직접적인 실전용 전투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설계, 철학과 기술은 훗날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이 같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도 이 기체는 스텔스 구조 연구 및 형상 최적화 실험의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며 공군과외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스텔스 형상 기술을 연구할 때 참고한 선행 사례로 평가받는다. 버드 오브 프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비대칭형 날개와 매끄러운 외형이다. 이 형상은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다. 전통적인 전투기처럼 수평미익이 없고 기체 전체가 하나의 곡선 구조로 되어 있어 레이더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 또한 외부 무장이나 돌출된 센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형이 매우 매끈하고 전방에서 관찰할 경우 새가 날개를 접은 듯한 인상을 준다. 이 독특한 외형 때문에 버드 오브 프레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이 기체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네바다주의 에어리어 51에서 극비리의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비행은 총 38회 이루어졌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0.8 정도로 아음속 비행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목적은 고속 기동이나 전투력 검증이 아니라 스텔스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과 생산성, 그리고 저비용 설계의 실험이었다. 특히 복합 소재와 자동 조립 공법을 이용해 매우 낮은 예산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점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한국공군과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버드 오브 프레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기술 개념을 참고하여 KF-21 보라매의 스텔스 형상 설계의 일부 반영했다. 특히 공기 흡입구의 구조, 전방 레이더 반사면 최소화, 그리고 기체의 곡면 설계 등은 유사한 원리로 적용되었다. 한국 연구진들은 보잉의 스텔스 연구 사례를 분석하며 단순히 은밀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용과 조립 효율성까지 고려하는 통합형 설계 철학을 배워나갔다. 이는 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버드 오브 프레이는 전장 14m, 폭 7m 정도의 소형 실험기였으며 엔진은 프레덴 위트니 JT-로디 민간용 제트 엔진을 개조해 사용했다. 군용 고성능 엔진이 아닌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었으며 실제 전투기 수준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 안정성과 제어 성능은 매우 우수해 시제기 연구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비행시험에서는 주로 세 가지 기술이 검증되었다. 첫째는 스텔스 형상 효과였다. 비행 중 레이더 반사값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제로 이 기체가 기존 전투기보다 얼마나 탐지 회피 성능이 높은지를 분석했다. 둘째는 복합 소재의 구조적 강도와 내열성 검증이었다. 기존의 알루미늄 합금 대신 카본 복합 소재를 사용했으며 이는 한국이 나중에 T-50, FA-50, KF-21 등에 적용한 복합 소재 기술과 같은 맥락에 있다. 셋째는 생산 공정 단순화였다. 버드 오브 프레이는 부품 수를 최소화하고 조립 단계를 줄여서 1년 반 만에 제작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효율적 제작 시스템은 오늘날 KAI 위생산 시스템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국 방위산업계는 이 기체를 통해 스텔스 기술은 단순히 소재나 도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에드와 KAI는 버드 오브 프레이의 기체 표면 처리 방식을 참고하여 국산 스텔스 도료와 레이더 흡수 재료, 램 개발에 적용했다. 한국형 스텔스 실험기 KUSFC, KFX 마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면 곡률과 흡수 재질 구조가 사용되었다. 버드 오브 프레이는 비록 무장을 탑재하지 않았지만 내부 무장창의 설계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모형을 장착했다. 이로 인해 한국 연구진은 내부 무장창의 크기와 무게 균형이 비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참고 데이터를 얻었다. 또한 전자파 차폐를 위한 패널 구조도 시험되었는데 이 기술은 현재 KF-21위 AESA 레이더 장착부 설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보잉사는 2002년에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시제기가 1990년대에 이미 비행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스텔스 기술 수준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 역시 이 사실을 통해 자국의 기술적 방향성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한국은 스텔스 연구용 기체와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에드위 KUSLW, 로열 윙맨과 KUSFC, 스텔스 UCAV 프로젝트가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 YF-118G의 또 다른 의의는 저비용 혁신에 있다. 보잉은 670만 달러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완전한 스텔스 실험기를 완성했다. 이는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개발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반복되었다. 예를 들어 KF-21은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작 비율을 65% 이상으로 높여 비용 효율성과 자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 기체는 실전용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 성능 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그 실험적 가치는 매우 높았다. YF-118G는 F-22와 F-35의 초창기 설계 단계에서 기체 곡률과 스텔스 외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 무인 전투기 설계에도 영감을 주었다. 한국의 연구진 역시 이러한 기술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2030년대 이후 한국형 6세대의 전투기 및 무인 편대 전투 시스템 개발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버드 오브 프레이는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과 검은색 톤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전면부는 매처럼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다. 조종석 캐노피는 반투명한 금빛으로 처리되어 레이더 반사를 줄였다. 이는 한국 공군이 보라매의 캐노피에 적용한 금속 코팅 기술과 유사하다. 이 기체는 현재 미국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스텔스 기술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한국의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YF-118G는 작은 기체였지만 미래 항공 전력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첨단 기술을 도입하되 한국형 실용 설계로 재해석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KF-21, FA-50, 그리고 향후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버드 오브 프레이와 같은 선진국의 기술적 실험에서 얻은 교훈과 연구가 있었다. 한국의 스텔스 연구자들은 이 기체를 단순한 미국의 실험기라기보다 기술 도전의 상징으로 인식한다.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미래 전투기 개발의 기본 철학, 효율, 은밀성, 통합 설계를 완벽히 구현한 기체였기 때문이다. YF-118G 버드 오브 프레이는 한국 항공기술 발전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사로 남아있다.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했을지 몰라도 그 존재는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국산 전투기의 설계 철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의 KF-21 보라매와 앞으로 등장할 무인 전투체계에는 그 철학이 이어지고 있다. 버드 오브 프레이는 하늘에서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